2025년 11월 27일 새벽에 예정된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발사체 누리호가 또 한 번 우주로 날아오르는 건데요. 이번이 누리호의 4번째 발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이 4번째 발사라고 했더니 우리 동료 아나운서 중 한 명이 아니 왜 4번이나 발사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궁금한 아니는 누리호에 대해 설명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제가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앵커로서 중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후에 약 2년 6개월 만에 날아오를 누리호 4차 발사는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새로운 챕터를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세우게 될 텐데 제가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7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리호의 정식 명칭은 한국형 발사체 2호입니다. 참고로 1호는 나로호고요. 누리호는 1차 발사 실패 이후에 2022년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180kg의 위성과 시험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 1톤이 넘는 가짜 위성 모형을 합해서 1.5톤을 싣고 날아올랐죠. 이 발사로 우리 대한민국은 7대 우주 강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국이 만든 1톤 이상의 위성을 자국이 만든 발사체로 자국 땅에서 발사해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실제 위성 8기를 싣고 날아오른 3차 발사는 2023년 5월 25일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이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 4차 발사인 겁니다. 내년과 후년에도 2번의 발사가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누리호는 6,800억 원짜리 프로젝트로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최초로 프로젝트가 계획될 당시에 6번의 발사로 계획됐거든요. 자, 발사체 개발과 검증 단계에서 반복되는 발사는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간 발사체 개발을 검증하고 시험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죠. 실제 해외 우주 선진국의 발사에서도 첫 발사 성공 후에 반복 발사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복 발사로 혹시 모를 기술적 오류를 잡아내고 그걸 수정하고 발사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반복 발사를 통해 한 경험은 다른 곳에도 활용이 될 겁니다. 2032년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내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차세대 발사체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2조 원, 3회 발사를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2030년부터 3호 발사체로 달을 향해서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근데 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예전에 수년 전에 보냈잖아요. 이게 막 들어오나요? 질문이? 지금 우리가 달에 보내는 게 그게 유의미한가요?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70년대에 거의 이미 끝났어요. 그때는 냉전 시대였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우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무엇을 하면 이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달에 히토류나 헬륨-3라든지 이런 자원들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강다은 씨가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웠잖아요. 달이 그 전초 기지예요. 지구는 달의 중력의 6배거든요. 중력 때문에 발사체가 대기 밖으로 벗어나는 게 굉장히 많은 연료가 듭니다. 근데 달에서는 6분의 1의 중력밖에 안 되니까 벗어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달에서 직접 쏴서 화성으로 가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적에서 지금은 달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누리호의 반복 발사는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차세대 발사체 3호 개발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1, 2, 3차 발사와 비교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번 4차 발사는 2025년 11월 27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상 첫 야간 발사인 거죠. 지난 1, 2, 3차 발사가 모두 해가 떠 있는 오후에 진행됐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굳이 상황 파악이 힘든 컴컴한 새벽에 발사를 할까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발사체의 손님인 탑재 위성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궤도를 기준으로 발사 시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임무 수행 궤도에 위성이 도착해야 할 시간을 먼저 정하고요.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역산해서 발사 시각을 정합니다. 이번 4차 발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 위성이 진입하는 궤도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발사 시간을 0시 54분에서
1시 14분까지 20분 동안의 여유 시간을 두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발사 직전까지 로켓의 상태, 연료, 지상 장비, 기상 조건 등 수천 가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카운트다운을 잠시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사했다가 실패하면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요. 급박하게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카운트다운을 재개할 수 있는 일종의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아무튼 나로 우주센터 역시 이 야간 발사를 위해서 연료 주입 절차, 발사대 시스템 점검 등 모든 과정을 야간 상황에 맞춰서 훈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밤에 발사하면 누리호에서 내뿜는 화염이 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벽에 쏴야 하는 이유가 된 중요한 손님. 이 손님은 바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입니다. 이 위성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지구의 오로라 그리고 대기광을 관측하는 건데요. 또 우주 자기장 그리고 플라즈마를 측정하고 우주 날씨를 연구하는 중요한 과학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오로라나 미세한 대기광을 제대로 관측하려면 당연히 태양빛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받더라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일정하게 받는 궤도 위에 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궤도를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데요. 위성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또다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서로 상대적으로 위치를 계속 바꾸겠죠. 그런데 태양 동기 궤도는 1년을 주기로 위성이 지구를 도는 위성의 궤도면과 태양이 이루는 그 각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궤도를 말합니다. 누리호는 차세대 위성 3호를 고도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새벽 0시 53분부터 1시 14분 사이에 발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번 발사는 누리호의 힘을 실제 위성으로 증명하는 발사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개의 부탑재 위성을 모두 합친 총 무게는 1040kg, 1.04톤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3차 발사의 탑재체 총 무게 504kg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목표 고도 또한 3차의 550km에서 600km로 더 높아졌습니다. 엔진은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더 무거운 짐을 더 높이까지 싣고 간다는 것인데 그만큼 누리호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누리호는 이번에도 주 탑승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외에도 합승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12개의 큐브 위성, 초소형 위성, 이것들이 함께 우주로 향합니다. 3차 발사 때는 8개의 위성이 합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 탑재 위성까지 포함해서 13개의 위성이 합승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누리호가 시험 발사체가 아니라 다양한 고객의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내려주는 우주 택배, 우주 버스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려서 각각의 궤도에 안착시키는 기술, 이거는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 전에 1, 2, 3차에서는 위성을 올리지 않았나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자 부여받은 임무들이 있는데 위성마다 그 임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3차 발사에서는 총 8기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2기는 교신이 안 돼서 잃어버렸고 6기는 아직까지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둥둥 그냥 떠다니던 되겠네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죠. 네, 우주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들어와서 대기권에서 탔을 수도 있고. 우주도 밖이 있네요. 지구 밖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구 대기권 밖. 네, 우주로 날아갔을 수도 있고. 이번 4차 발사는 정부 조직의 측면에서도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2024년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 카사가 주관하는 첫 번째 누리호 발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가 발사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우주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수차례 발사관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면서 준비 과정을 총괄해 왔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7가지 중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바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입니다.
앞서 누리호를 반복 발사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보통 3번 정도면 가능할 검증을 왜 6번이냐 하냐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발사 체계, 기술의 전반을 민간에 이전하려는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6번 중에 앞에 3번은 누리호 자체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 향상, 검증에 뒤에 3번은 민간이 직접 연습과 경험을 함으로써 민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정부는 이번 누리호 개발의 성과를 민간에 이전해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면서 2022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전수받아서 발사 준비부터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첫 번째 실전 무대인 겁니다. 3차 발사 이후에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기술 이전과 민간 주도 발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굳이 정부가 계속 끝까지 밀고 가지 않고 민간 기업 넘기려는 이유. 세계적인 추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나사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기술이 집약되고 거기에 인재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산을 줄이고 하면서 민간으로 자꾸 이전을 하면서 스페이스 X 같은 그런 거대 우주 기업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부러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위성의 수요는 많아졌어요. 위성을 쏘고 싶어 하는 곳들은 많아졌는데 그걸 매번 나사가 큰 발사체로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개발을 하면 그 수요에 맞게 발사체를 각각 개발할 수도 있고 각각 맞춤형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의 저변이 넓어질 테니까 그걸 유도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우주항공청이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만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발사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민간을 자꾸 키워내고 민간 스스로 그런 계약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최초의 야간 발사이자 2배 더 무거워진 탑재체를 싣고 우주항공청이 주관하고 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어둠을 가르며 중력을 이기고 솟아오를 누리호를 함께 응원해보죠.